네, 반갑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 시간이죠. 자, 한 주간 고생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걱정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조금 이제 대응법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알아볼 거고요. 자, 두산중공업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뉴스 테마 특징지로는요, 크래프톤과 오토엔 두 종목이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가 1, 2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다 알아볼 건데요. 일단 HDC 현사는 지난주에도 진단 한번 해드렸는데, 자,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C 현사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HDC 현대산업개발 일단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스크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도 좀 계속 커지고 있다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 광주 화정동이죠.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붕괴됐었던 그런 모습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커질 것이다. 눈덩이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철거 및 수습 비용으로는 이제 3천억이 넘게 들어갈 것이다. 일단 4천억, 3천에서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이 현대산업개발이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이 4천억을 만약에 이렇게 줘버리게 돼버리면 상당한 수준의 그런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손실 나는 것은 그냥 손실 나는 건데, 이 이후에, 흐름들이죠. 지금 8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수주를 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 장사가 그냥 완전히 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1월 달에 나타났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장사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철거비용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가게 돼. 그러면 회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죠. 어떤 분들은 혹시 상장 폐지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장 폐지를 논할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모습들인데 앞으로에도 어떤 보이콧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손실은 지금 이 철거 비용 4천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진단해드렸을 때는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매도를 치려면 이게 처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첫날 매도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 매도를 못했다라면 일단 난 이걸 보유하면서 어떻게든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대신에 매수 포인트가 나와야지만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어떻든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낼 텐데 지금 매수 기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가지고 가기로 했다라면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근데 중간에 계속 양봉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저점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매수를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최소한 양봉을 두세 개 정도 붙여줘야 될 겁니다. 지금 5일선 정도는 회복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반등을 하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재료에 있습니다. 보통 악재 같은 경우는 한번 끝나고 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손실비용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손실비용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후에 나타나는 보이콧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아파트 지을게요 라고 계약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회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의 대응 포인트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반등 시점으로 연결시켜 본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고점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원상복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RSI 지표가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가 좀 쉬운 구간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재료
뭐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손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앞으로의 보이콧, 이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지금 건드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해외 쪽에서 수주가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나서 이 손실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반등 나온 시점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해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매수가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그 상승폭이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손실을 조금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치고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매도가 끝나야지만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은 상황이고요.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거의 뭐 반토막 난 정도 수준,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매도보다는 그냥 버텨보고 반등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있었다라면 별 수 없어요.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나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뭐 유상증자 이야기 좀 있었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안 좋죠. 이게 11월달 유상증자 이야기 나면서 주가 하락한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집트 쪽에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시장 진출 프로젝트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원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해외 쪽에서 어떤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치들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유상증자를 일단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권리락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쯤에서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성공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든 아니면 어떤 영역으로 쓰든 뭐 재무 안정화를 하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가 성공하고 나면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이지만 그 부분 전까지 회복하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이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밀리게 되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이 더 밀리면 지지선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지지선 지키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여기요. 22,000원, 3,000원, 즉 유상증자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시점까지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갈 때 이 자리를 무조건 넘어가줘야 돼요. 즉 유상증자 전의 수준, 그것 때문에 폭락했었던 바로 그 전의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안정화되려면 일단 박스 상단권 22,000원대를 무조건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라면 그 부분도 지지선 이탈했다 해서 매도를 바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긴 한데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과 함께 동행하는 주가 그 지지선 이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지 혼자 내려간다, 장이 올라간다, 자기 혼자 내려간다 그러면은 약간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22,000원대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등등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유상증자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를 돌리느냐 아니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유, 뭐, 그냥 막,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지금 연기금 쪽에서 한 50만원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분 한 7%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 생각하면 또 깝깝하기도 하고, 근데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일단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좀 있는 모습이고요. 텐센트의 지분 매각설이 있습니다. 뭐 텐센트의 지분 매각설. 중국의 텐센트가 크래프톤의 지분 일부를 매도할 것이다. 이런 거 이제 블룸버그 보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해놓고 또 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지만 진짜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이 이제 그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는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 다음에 신사업에 진출한다. 뭐 콘텐츠 강화한다. 뭐 등등등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런 좀 우울한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번 하향 곡선 타게 되면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게임주도 움직임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포탄은 아닌데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보통 하락하기 전부터 해가지고요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한 30만원대 후반 38만원 정도까지 기대치는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 보면서 일단 보유하시는 건 권장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가져가시되 신규 접근 단기 접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쪽 떨어지는 칼날에 괜히 손을 비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엔 볼게요. 오토엔 이틀째 상한가네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올해 첫 번째 공모주였죠. 근데 이게 그 공모 가격이 5,300원이었고요. 지금 시작 가격이 8,000원대 8,700원 정도 8,800원 좀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은 14,800원. 자, 5,300원에서 14,800원이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배, 3배쯤 되는 건가요? 한 200%는 넘게 나왔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네,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수익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공모주 청약 들어가셔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막 상한가 치고 넘어가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바로 매도하는 시점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을 나한테 주는 시점. 이렇게 갭 상승을 해가지고 막 말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고 나서 막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아니면 위쪽이 꼬리를 길게 난다든지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 거래가 평소보다 더 많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그 자리가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뭐 100% 뭐 훨씬 넘게 수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도하시는 데는 전혀 부담감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공모 받으신 분들은 물량 터질 때 대응을 빨리 하셔가지고 팔고 나오시면 적당한 매도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물량이 터질 때, 변동성이 생길 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뭐 주가의 어떤 반등,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 악재가 좀 많이 나왔죠. 네, 폭발, 화재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주죠. 충북 청주 오창읍에 위치한 네, 양극재 활물질 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악재가 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에코프로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으로 물적 분할이 된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일단은 이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공장이 불이 났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생산력이라든지 영업 뭐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고가 좀 많잖아요.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또 약간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들은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부담감은 계속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계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이렇게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것만 떨어졌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말고도 뭐 LNF라든지 또는 천보 이런 종목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게 되시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꼭 이거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냥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단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네, 그런 어떤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여기다가 악재가 더해지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냥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나와도 기술적 반등인데 정고점 50만원대, 55만원대까지 올라가기에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이크론 쪽에 그 급락 소식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가 좀 하락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도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 하이닉스도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었죠. 지금 보면 이제 기술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미국 쪽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주가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입장들이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쪽에 부담감이 커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는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가 나면서 네, 지들이 밑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둘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공매도를 잘 들여다보시면 공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1월달 들어서면서 공매도가 좀 늘어났죠. 근데 그거는 이제 1월 초에 늘어난 거고, 지금 공매도가 많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지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또 계속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1월 초에 나타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였느냐,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지지라인이 77,000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61선 지지라인 때, 이거는 현실적인 지지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5,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을 치고 나간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요 저점대에 다시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단 시작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 위치, 그 자리에서 반등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지금은 75,000원 정도를 저점 지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반등이 나가야 돼요. 반등이 나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크래프톤, 오토엔,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지 썩 네,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뭐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이 일단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수 접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진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